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사실상 어제부터 보육 대란이 시작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지방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과 학부모님들은 정말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바로 누리과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교육감님은 지난해 12월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1인 시위까지 하며 절박감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정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네. 교육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아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대통령이 정말 결심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응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지난 18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만나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성과가 있었나요? 전혀 성과가 없었죠. 제가 듣기로는 예.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그저 지급을 했고 네. 2016년도 교부금이 1조 8천억 정도 늘었으니까 이젠 그 돈에서 다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다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돈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그걸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이요. 네. 2015년도가 원래 예상했던 교부금 49조보다 10조가 적게 39조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이 그동안은 누리과정이나 교부금에서 네. 제일 적게 들어온 해가 작년이었거든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1조 8천억 늘었다고 그러는데 요 늘어난 액수가 언제하고 같으냐면 2013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늘어난 게 아니죠. 네. 이 계산들을 왜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산수만 해도 이렇게 계산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눈속임이죠. 작년도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은 작년으로 잡아놓으니까 늘어났다는 건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13년도하고 같으면 그 4년 동안의 임금 자연 인상분만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약 1조가 됩니다. 자연 인상분만요? 그럼요. 우리가 급여를 타는 사람이 한 18만 명 되니까 매년 뭐 한 3%, 3.5%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호봉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실제 자연 인상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남는 돈이 없네요. 없는 거네요. 없는 돈을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라 모자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경기도 교육청, 다른 시도 교육청의 상황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이 비판은요.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될걸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약속한 게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 확실한 국가 책임으로 보육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대통령 자신이에요. 대통령께서 2012년 국민 행복 10대 공약 두 번째 공약으로 이 약속을 하셨고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을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으면 대통령이 지키셔야죠. 왜 우리한테 이걸 떠넘깁니까? 대통령이 이 약속을 정치적으로 안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죠. 이 비판은 우리가 받을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받을 비판입니다. 혹시 대통령이 자아 비판한 건가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정말 납득을 못 하겠어요. 더구나 대통령께서 0세부터 5세까지 그 어린아이를 두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지키셔야 옳죠,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교육 관련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이 보육대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자신의 공약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무시하면서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끈질기게 이 보육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은 뭐 대통령이 책임 회피하냐 하는 게 아닌가. 네. 이 얘기를 제대로 하다 보면 네. 대통령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도 네.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누리과정은 우리 당의 공약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여권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이름 따가지고 누리과정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거는, 누리과정이 네. 예. 이거는 여권이 책임져야 되고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죠. 이걸 네. 이렇게 되돌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네, 것이 말씀하시죠.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교육청에 오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네. 학생과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렇죠. 누리과정에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누리과정은 보육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네. 안 되는 건데 법을 못 바꾸니까 예. 이걸 시행령 속에다 슬그머니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청에 떠넘겨 버린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부금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매년 이것이 2010년부터 같은 액수입니다, 거의. 아, 그래요? 조금씩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보면 인건비 늘어난 것만 해도 한 4조 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누리과정 비용을 그냥 대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던 거는 지방교육청이 빚을 내서 버텨왔던 거죠. 빚을 그래서 예. 저희가 한 2, 3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아, 예. 교육청이 빚더미에 앉게 만든 누리과정.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이 빚을 지게 만들고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비판을 받게 만드는 게 뭐 이 직선제 교육감제,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이 많이 나오는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직선제를 통해 뽑힌 교육감들이 빚을 지게 만들고 일을 잘 못하고 중앙정부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다.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네. 새누리당이 아예 직선제 폐기를 하고 이 도지사나 시장 선거에 이 러닝메이트로 하거나 네. 간선제를 하자 이걸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기 뭐 수원에도 김무성 대표가 와가지고 당원들 많았고 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아무튼 직선제가 가져온 폐해를 뭐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고 간 일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그 정부에서 이 진보 교육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런 진보 교육감 있는 상황에서 뭐 예산도 잘 안 주고 계속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교육감을 간선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치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부채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오면서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 부채 비율이 한 10%가 늘어났습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도 10%가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뭐 한 30% 가까이 되고요. 네. 경기도의 경우는 실제로 부채 비율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57%, 58%가 넘습니다. 정말 빚더미에 앉아 있네요.
이런 상황은 완전히 뭐 아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결국 지역 교육감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일 못한다고 이제 뭐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게 될 거고요. 그러게요. 지금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작년에서부터 지난 2년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하는 대체로 교육 활동입니다. 교육청이 하는 네. 이 활동비가 한 30%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리과정, 그러니까 보육을 위해서 예산을 쓰게 되고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들어갈 돈이 없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학생들 교육이 타격을 받는 거네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은요, 네. 약 91%가 넘게 경직성 예산입니다. 정해져 있는, 쓸 때가 정해져 있는. 아주 절대적인 경직성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네. 부채 상환이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네. 기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이게 91%고요. 나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한다든가 네. 평생교육을 한다든가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이 비용들을 쓰는데 네. 이게 다 지난 2년 동안 다 아주 팍팍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유치원 관련 예산도 지금 뭐 시의회 도의회에서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신데요. 그래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준 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불안 그리고 남지사의 준 예산 편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 속에서 나가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보육 대란을 막으려고 하다 교육 대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 대란 막으려다가 제가 그래서 남경필 지사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이 문제를 누리과정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 네. 또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이 보육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는 뭐 정말 이 응급조치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 공교육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다. 하여튼 제가 그걸 경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 누리과정 이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 누리과정 문제를 뭐 지금 남경필 지사처럼 준 예산 이걸로 땡밤을 하고 땜질을 하고 넘어가면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져서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지사께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뭐 한두 달이라도 해서 우선 당장 불부터 끄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두 달 후에 대책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부도 없고 기재부도 없고 청와대도 없고 뭐 경기도는 정모하면 경기도가 되겠다. 근데 법률상으로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은 한 경기도가 돈을 대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예산이 있는데도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뭐 교육청을 비판하고 뭐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무성 대표가 만일 법대로 하자고 얘기했으면 정말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법대로 하면 김무성 대표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시행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행령을 만들어놨으니까. 시행령 자체가 모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행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이 있고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을 무력하게 하는 거고 법률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 바로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의
그 민의를 왜곡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행령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령이죠. 대통령이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원래 법에도 시행령은 모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것이지 모법을 위반해서 시행령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지금 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이 나라 기강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희가 세월호 때부터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댓글 사건이나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리과정도 그거랑 다르지가 않네요. 이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못 단출 끼고 나온 거죠. 처음에 저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에게 이거 사실 좋은 사업이니까 가령 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위해서 부모들을 돕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부가 그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부가 돈을 내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전체의 예산을 내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만들어내느냐. 그랬더니 결국 뭐냐 하면 그 당시 얘기가 국고에 너무 빚이 많아서 국고는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방채는 아직 빚이 좀 적으니까 지방에서 빚을 더 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만 해도 1조 한 5천억 가량의 빚을 내가지고 겨우 예산을 메꾼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이 누리과정이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지방 재정도 파탄이 나겠네요. 이거 파탄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저희가 8조 4천억의 이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예정된 것이. 근데 저희 인건비만 해도 8조 5천억입니다. 아유, 많이 교부금이 났네요. 인건비도 부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의무교육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경비를 대는 원칙으로 법률이 정한 것인데 교부금으로 지금 인건비도 못하니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데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 내놔라. 그렇게 정부는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약속을 한 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있다. 이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그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160만 영유아를 두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을 이 국책 사업을 더군다나 국가 무상보육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교육청의 학교에 쓸 돈으로 써라.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저는 뭐 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께 얼마나 미안합니까? 또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죄송해요. 학부모들 얘기가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정부가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정부가 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씌우느냐.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절박함, 절실함 이게 더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어제 정말 밤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세요? 이거 뭐 오늘도 우리 유치원 원장들이 뭐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생각하다 이분들이 이건 교육청 가서 시위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갔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네, 도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 엄동설안에 이 학부모들 나와서 이 길바닥에서 이 시위하는 것만 봐도 정말 눈물겨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가 빨리 이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돼요. 네, 그러게요. 네, 지금도 결심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국민들이 보육대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는데 뭐 그저께인가요? 보니까 지난 18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거리 서명 나가셔가지고 경제 단체들, 재벌 개입 대기업들이 주최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은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관제 서명 운동 아닙니까? 옛날에 많이 보던 건데. 그러게요. 근래에 없던 것이 어떻게 저런에 또 나와가지고 이게 전업
법을 바꾸라는 걸 대통령이 나와서 서명한다는 것처럼 전 아마 세계 가십에 올라갈 거예요. 어디에 그런 가십.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행정부의 네. 수반이 나가서 그러니까 아니죠. 국가의 수반이죠. 예, 국가의 수반이 예. 국가의 수반이 상권 분립의 원칙도 벗어나 가지고 네. 국회에다 압박을 가하는 것을 국민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겠다고 그러시는 게 모양이 정말 저는 그거 참 너무 안타깝게 보입니다. 예, 예전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고 그래요, 정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주최하는 게 그 경제 관계 단체들, 뭐 대기업들 이런 데인데 거기에 나가서 네. 서명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그걸 그 경제 단체들은 또 공문이나 이런 걸 또 막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서명 운동 하라 압박을 넣고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에 전화로 보고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교육감님 말씀처럼 관제 데모 이런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공약을 제대로 지켜서 보육대란 그리고 교육감이 말씀하신 교육대란을 빨리 해결하길 바라고요. 아니 오늘 부산에 내려가신다고요? 네, 이제 조금 이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부산에는 어떤 일 때문에 가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 정기 회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가장 뜨거운 논쟁은 이 누리과정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오신다고 그러니까 네. 오늘 한번 다부지게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네. 이 국민들의 바람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이 사항을 정말 이 정부와 잘 어떻게 보면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정부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데 오늘 부산에서 예정된 회의에서는 좀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교육감님, 저희 팟짱 네. 애청자분들 교육감님 나오시는 거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데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네, 제가 팟짱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이 팟짱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무너지는 교육 정말 지켜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국가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죠. 네, 이 점에서 국민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